인플레이션의 시대,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치솟는 물가, 은퇴자들의 비명이 들린다. 인플레이션 시대, 은퇴자들의 생존법 10가지.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6월 물가가 전월 대비 6%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장바구니 물가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플레는 모든 생활 물가가 오르는 실물 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이 모든 비용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임금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하위 계층의 임금이 크게 올랐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부문의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리오프닝 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니 기업에서는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야흐로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은퇴자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비용이 오르지만 임금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해도 임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은퇴한 사람들은 이미 미래의 수입이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은퇴 자금은 연 2, 3%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가 갑자기 10% 오릅니다. 그럼 소득이 7, 8%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는 복리로 붙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는 이미 7% 줄어든 소득에서 또 7%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주거비를 동결하라. 우리가 흔히 생활비를 먹고 사는 비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생활비에서 식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몇십 년 전의 생각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식비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큰 생활비 항목은 단연 주거비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월세 상승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 올라도 월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높이면 전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만큼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올라간 비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올라간 음식값, 물건값이 내리는 거 보셨나요? 집값도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듯이 월세도 하방 경직성이 강합니다. 그동안 전세가 대세였던 것은 한국의 전세가가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의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도 그다지 저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실물 인플레이션 시기를 지나면서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은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습니다. 월세 상승 시대의 생존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주거비를 동결하려면 무조건 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자들은 대출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대체로 내 집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만약 없다면 지금과 같은 조정기에 무조건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인들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월세가 너무 높아 당장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집을 은행처럼 생각합니다.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면 최대 90%의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합니다. 30년, 50년 만기 초장기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 갚다가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을 더 받아서 자녀 대학 입학금으로 쓰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영모기지 론으로 전환해서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해서 그것에 의존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 중산층의 일반적인 삶이니까요. 한국이 선진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투자 가치를 너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살 집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집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장담하건대 손해를 볼까봐 현금 들고 전월세로 살면 몇 년 안에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것이 정 걱정되면 내 집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면 현재 가격으로 미래의 수입원을 확보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되니까요.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역세권으로 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쉐어하우스나 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이 너무 비싸다면 차선으로 택지개발지구처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아도 나중에 원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도권 역세권 아파트를 사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최후의 옵션으로 연금을 해지하고 더 싼 지역으로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지역에 사라고 말합니다. 행정 중심지나 학군 지역 말이죠. 이런 곳은 노후화되더라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죠. 은퇴 준비는 일반적인 재테크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재테크에서는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인가가 핵심이지만 은퇴 준비의 핵심은 생활의 안정성입니다. 설사 10년, 2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기 편하고 익숙한 곳이라면 적당한 집을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매수 후에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되니까요. 특히 지방은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월세는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일수록 은퇴 준비의 1순위는 내 집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은퇴자들이 생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단계는 바로 주거비 동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존법 2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